기반이 능력으로 취업하는 길, 그 길의 나침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NCS 활용 가이드 2부 시작해 볼 텐데요. 자, 2부에서는 실제 채용을 진행 중인 이 NCS 기반 채용 공고문을 중심으로 이 실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셔볼게요. 한국 HR 진단평가센터 이승철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자, 그리고 한국행동과학연구소 김순호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프닝에서요, 제가 좀 씁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수저 계급에 대한 이야기 많잖아요. 들어보셨죠, 두 분? 들어봤습니다. 네, 뭐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요즘은 흙수저를 뭐 넘어서서 플라스틱 수저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참 삶이 팍팍해서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죠? 네. 네. 일단 뭐 젊은 세대들이 일단 희망을 포기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 희망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젊이 자체가 어떤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기보다는 안정적인 뭐 대기업이나 공무원에 취직을 하려고 하고 또 남이 눈에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이런 좀 더 쉽게 포기하는 현상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친구들한테는 그런 것만 쫓지 말고 실제로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게끔 해서 좀 삶에 좀 활력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젊은이의 상징은 어떻게 보면 도전인데 네. 포기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너무나 씁쓸합니다. 연구원님도 M4 세대란 말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네, 씁쓸하죠 네, 참.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인생 선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 저도 이제 비슷한 시기를 겪었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네, 이런 말이 있는데 묵묵히 이제 뭐 주어진 어떤 일들 그리고 본인이 노력할 수 있는 시간들이 사실은 그때 말고는 제가 이제 그 시기를 지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자신을 단련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열심히 또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또 인생 선배로서 조언으로 이렇게 오프닝 문을 열어주셨고요. 자, 그런데 NCS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내 계급이 정해진다. 이런 뭔가 절망적이고 자조 섞인 목소리들을 해결하고자 나온 게 바로 NCS잖아요. 도움이 좀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 일과 관련된, 그러니까 보통 하고는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오프닝에 나왔지만 나침판이 되는 그쵸. 게 NCS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NCS 열심히 하면은 좀 도움이 되겠죠, 연구원님? 네, 뭐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NCS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정책적이고 구조적인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가능하면 공정한 체제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 평가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NCS에 더욱더 주목하고 있고 또 주목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NCS 정보, 귀중하고 소중하고 유용한 정보 알려드릴 텐데요. 자, 오늘 분석할 공고문 어떤 곳의 공고문인지 궁금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까요? 자, 오늘의 공고문입니다. 극지연구소인데 접수 기간이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대표님, 네. 극지연구소 하니까 네. 북극, 그렇죠. 남극, 네. 뭐 세종기지, 네. 장보고기지 이런 게 막 떠올라요. 네. 연관이 많죠? 그렇죠. 네. 극지연구소 말 그대로 그 남극과 북극에 에서 기초과학연구 및 과학기지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고요. 네. 국내 유일의 연구 전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극지연구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야만 그리고 책임감도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가요, 이곳은? 근무지 자체가 네. 이게 남과 북극이지 않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극과 극. 극지죠. 네. 근데 그 극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또 전문적인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되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또 그 근무하는 업무 형태 자체가 공익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익을 좀 우선 추구해야 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열정적이고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인재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연구원님, 네. 이곳은 정말 말 그대로 대표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극지에 가야 되잖아요. 네. 인재상도 일반 기업하고는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우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뭔가 좀 적응하기 어려운 네. 환경에서 적응을 하면서 또한 여기가 또 연구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관련해서 뭔가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좀 강조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극지연구소의 채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지금 두 가지 직무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은 NCS 기반 채용이고요. 한 곳은 연구직 일반 채용인데 아직은 다 NCS로 채용을 안 하는 모양이에요? 네. 네. NCS가 현재까지 857개에 대한 직무를 개발을 했는데 네. 이 중에 좀 열애가 된 분야가 법률, 아. 보건, R&D 분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연구직 같은 경우는 아직 NCS 체계가 많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일반 채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아직 연구직은 NCS 채용이 아니라 일반 채용이란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나요? 네, 연구직과 관련해서는 이제 채용 공고문 홈페이지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빙하학, 동물분자 생리학, 물리 및 화학, 해양학이라고 하는 세 개의 이제 모집 분야를 두고 있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지원 자격에 나와 있는데 그 최근 3년 이내 제1저자로서 관련 분야 SCI 논문 게재 실적이 있는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논문 실적, 특히나 제1저자라고 하는 것은 연구 총괄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의 높은 수준의 연구 역량이 있는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연구직의 경우에는 NCS 채용이 도입이 되진 않았지만 그에 못지않은 굉장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또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NCS 채용을 도입한 기술직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직 모집 요강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모집 직무는 네. MIS 운영이고요. 네. 인원은 많이 안 뽑네요. 공명이라고 돼 있고. 그러네요. 전공은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전산학 등 관련 학과고 네. 필수 자격은 학사 이상이고 아니면 뭐 정보처리 기사나 OCP라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은 MIS 운영이라고 직무가 네. 나와 있는데 네. MIS가 뭔지 저는 너무 생소하거든요. MIS는 이제 네.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기업의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네. 그와 관련된 정보를 시스템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문과 출신인데 여기 지금 전산 관련 학과인데 실제로 경영학에서도 MIS라는 그 전공 분야가 있고요. 네. 그 행정학에서도 PMIS라고 앞에 퍼블릭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전공이 따로 있어요. 네. 자, 채용 공고문에서 그렇다면 필요로 하는 능력이 입사 지원서에도 반영돼서 요구하고 있는 편인가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실제로 지금 직무 수행 내용을 화면상에서 보시고 있지만 네. 직무와 관련돼서 지금 4가지가 있습니다. 정보기술 전략,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IT 시스템 관리, IT 기술 지원이라는 이제 4가지 직무를 바탕으로 뽑는데 네. 실제로 입사 지원서에 이제 작성하는 안에 보면 요 4가지 직무와 관련된 교육 경험이 있느냐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육 경험을 묻고 있는데 네. 전공 수업을 들었다면 게다가 그 성적이 좀 좋다면 좀 네. 유리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교육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는데요? 라고 답을 하게 되면 좀 불리한 건가요? 분리할 수 있지만 그 NCS 입사 지원서에서는 그 학교 교육 이외에 네. 어떤 그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직업 교육을 받았는지 네. 또 이제 기타 교육 사항으로 뭐 극지 연구소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독학을 했는지 아. 뭐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개발을 해서 노력을 했는지 이런 네.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쓸 수 있게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뭐 학교 교육 경험이 없더라도 자신이 요와 관련돼서 그 충분히 PR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네. 그와 관련된 뭔가 교육을 받았다거나 심지어 독학한 경험이라도 네. 어쨌든 쓸 내용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좀 지원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자기소개서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 비롯해서 면접 대비 요령까지 한번 알려주세요. 네, 보통 면접을 볼 때 네.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면접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기초 자료가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장황하게 뭐 자신을 갖다 PR하는 것보다는 네. 구체적인 어떤 사례 중심으로 좀 간략하게
본인 어필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황하기보다는 간략한 게 핵심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극지연구소 서류 전형에 잘 대비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자, 이번에는 NCS 필기 전형의 예시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필기 시험 일정이요. 11월 25일에서 27일로 잡혀져 있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남았는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마음이 좀 급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 시간 통해서 몇 문제 살펴볼 텐데, 연구원님, 극지연구소 필기시험은 어떤 걸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극지연구소는 이제 NCS 기반의 기존에 저희가 살펴봤던 네. 직업 기초 능력 평가를 이제 당연히 보게 되고요. 그렇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가 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 전문성을 평가하는 직무 수행 능력 평가라는 것을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점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NCS 기반 출제, 지식이 아니라 능력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시간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 여태까지 살펴봤는데요. 극지연구소 뭔가 좀 남달라요. 네. 책임감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들이 좀 복합돼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여기서는 과연 어떤 필기 문제가 나올지 궁금해지는데 네. 어떤 유형의 문제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단위 능력 요소를 살펴봤었습니다. 네. 그런데 직업기초 능력 평가라고 하는 것이 단위 능력 요소만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문항을 보면 몇 가지의 능력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그런 체제도 있거든요. 네, 이런 문항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전에는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면 의사소통 능력 하나만, 언어면 언어 하나만, 수리면 수리 하나만 뭐 이렇게 봤었는데, 그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떤 때 이런 복합 능력이 필요한가요? 네, 저희가 이제 업무 생활을 하게 되면 네. 항상 이제 문제 장면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일한 어떤 지능적인 능력이라든가 단일한 그 능력만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의사소통과 더불어서 수리적인 어떤 문제 해결력이 요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매우 유연하게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업무 생활이라고 보게 되면 네. 그런 상황들은 매번 이제 직면하게 되죠. 이 사회생활을 좀 하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능력을 습득할 수도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신입사원 때는 이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신입사원 네. 때문에 좀 당황했던 경험 있으세요, 혹시? 네, 이제 저도 사실은 신입사원 시절을 거쳤는데 그쵸. 이제 그런 얘기가 또 있죠. 이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한다고요. 네. 이제 한 몇 년 사회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신입사원분들은 되게 경직되게 원칙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상황이 너무나 많은데 네. 그것을 1 더하기 1은 2라는 접근으로 너무 이제 고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네, 답답하다는 생각을 이제 표현은 못하지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좀 기다려주는 것도 좀 필요하죠. 맞습니다. 네. 대표님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그 신입은 벌써 20년 정도 됐으니까 기억은 잘 안 그렇게나 되셨어요? 나고요. 네. 아까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입사원들을 보면서 이제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좀 기다려주고. 네. 기다려줘야겠다라는 생각도 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자, 직접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능력을 보는 문제라고 하니까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문제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문제는 어떤 건가요, 연구원님? 네. 첫 번째 문제는 저희가 이제 그 직업기초 능력 10가지 중에서 네. 조직 이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조직 이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합쳐졌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 유형일지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경영기획부에 근무하는 제이는 부서 주간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록을 작성한 후 금주 부서 업무를 정리하려고 한다. 회의에서 나온 안건을 협력 부서와 함께 협의하고자 메일을 보내려고 한다. 다음 중 제이가 잘못 작성한 내용은 하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좀 짧은데 이 문제만 보자면 일단 회의록이 나와야 되겠고요. 네. 메일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나오네요.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회의록이 나와 있습니다. 네. 2000몇 년 이제 4월 21일 화요일에 했던 회의네요. 쭉 3가지 안건이 지금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1, 2, 3번으로.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메일이 나와 있죠. 예, 저희 그러네요. 사원이 보낸 메일인데요. 네. 이제 두 가지의 정보가 이제 제시문이 하나는 회의록이고 하나는 메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회의록부터 앞에서부터 이제 제시된 정보들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네. 시간 단축을 위해서 뒤쪽에 나온 메일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일 내용을 보시면 중간쯤에 오픈주를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씩 총 3주에 걸쳐서 진행 계획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3번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목에도 모모 아울렛 오픈 관련 프로모션 건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회의록에서 찾아보면 네. 내용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항목이 되겠죠. 1번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옆에 있는 협력 부서 및 기한을 보시면 영업팀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네. 영업팀이니까 그러면 근데 메일 내용을 메일에는 보시면 마케팅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잘못된 것은 1번 수신처가 잘못돼 있죠. 와. 제가 왜 놀랐냐면요. 네. 굉장히 문제가 좀 복잡하고 길다고 느껴졌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식으로 푸니까 너무 간단하고요. 일단은 시간이 진짜 짧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습관적으로 앞에서부터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좀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는 이렇게 뒤에서부터 가야 되는지 네. 감이 좀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문제는 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풀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조직이의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특히나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 문서 작성 능력이 두드러지는 그런 문제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업무 생활을 하게 되면 메일도 많이 보내게 되고요. 그렇죠. 또 이제 회의록 작성은 물론 보통 이제 신입사원들이 많이 회의록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신처라든가 관련된 정보들을 꼼꼼히 체크하는 이제 업무 상황에서의 능력이 요구가 되는데 그런 관점으로 약간의 좀 마인드 세팅을 하고 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 한 편이 있는데 거기서도 네. 여주인공이 회의록을 진짜 열심히 작성을 하고 네. 매일매일 그걸 편집장님께 보고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이 조직 생활에 있어서 회의록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회의가 항상 구두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이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이 그 회의에서 나오게 되는 정말 키가 되는 아이디어들이 이제 막 샘솟게 되거든요. 회의에서.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 아이디어가 샘솟게 되는지 어떤 맥락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돌이켜봐서 체크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반출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참고 자료가 되는 것이 회의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적어놓지 않으면 정말 중구난방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기억하기가 힘드니까 네. 그걸 굉장히 꼼꼼하게 적어놓는 게 필요한데 그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조직 이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합쳐진 문제였고요. 자,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재밌어지는데요. 이번에 어떤 문제입니까? 네.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조직 이해 능력 중에서 업무 이해 능력과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 문서 이해 능력이 복합된 직업 기초 능력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문제까지만 읽어볼게요. 네. 자원회사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N은 2015년도에 새롭게 변경된 사내복지제도에 따라 경조사 지원 내역을 정리하고 공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뭐 주택 지원, 경조사 지원, 학자금 지원, 기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어떤 문제예요? 네, 이제 이 분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오는 주인공 네. N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나 봐요. 네, 근데 이제 복지제도가 변경이 된 거죠. 네. 복지제도가 변경이 되었고 관련된 복지제도가 이제 적용이 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 1사분기 지원 내역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N이 정리한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그런 문제죠. 그렇군요. 일단 근데 문제 풀어보기 전에 여기 보면 주택 지원도요. 사택 지원이 되는데 최장 3년까지 되고요. 뭐 경조사 지원도 경조금 환, 경조 휴가 뭐 이런 게 있고요. 네. 학자금 지원,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 기타 뭐 상병 휴가, 휴직 4대 보험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면 좋은 편 아니에요? 그렇죠. 별론가요? 충분하죠. 이 정도면. 네.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신입사원들도 요즘은 복리후생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향이니까 또 이런 것도 문제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답을 네. 알려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앞쪽에 그 복지제도에 관련된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네. 이것
먼저 막 충실하게 뭐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네. 예,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은 뒤쪽에 나와 있는 2015년도 1, 4분기 지원 내역이라고 나와 있는 이 정보거든요.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것과 이제 선택지를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하나씩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1번 복지제도 변경 전후 모두 생일에 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정리를 했네요. 네. 그래서 내역을 보시면 하단에 이동식 과장과 최재민 사원에게 생일 때 지급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현금이 아니고 변경 전과 후 모두 상품권과 기프트카드로 제공을 했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복지제도 변경 후에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라고 나와 있죠. 네. 그럼 학자금에 관한 정보는 제일 위쪽에 김재식. 맞습니다. 네. 김재식 부장님께 제공이 됐네요. 그러네요. 보시면 변경 전에는 지원이 안 됐었죠. 네. 그런데 변경 후에는 지원을 했고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번도 맞고요. 3번 변경 전과 달리 미혼 사원의 경우 입주 가능한 사택동의 제한이 없어집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내용은 앞의 정보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택 지원 항목에 입사 3년차 이하 1인 가구와 입사 4년차 이상의 3인 이상의 가구원으로 구분을 해놓았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미혼 가구에게 제공이 되는 그 주택의 형태가 모두 다 열려 있는 게 아니고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3번은 제한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잘못됐고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이 정답인데 4번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4번을 보시면 변경 전과 같이 경조사의 지원금은 직위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됩니다라고 네. 나와 있고 경조사에 해당된 내역이 뭐 장모상, 그다음에 부친상, 모친 회갑, 결혼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모두 변경 내역이 없고 100만 원씩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맞고요. 그렇습니다. 1번, 2번, 4번이 맞고 3번이 틀려서 지금 3번이 답인데 그래요. 이 두 가지 문제를 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요. 네. 자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네. 이 자료를 굉장히 고지고대로 처음부터 주는 순서대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기부터 보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올라가니까 쉽게 풀리고 빠르게 풀리고 뭐 이렇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맞게 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직업기초능력 검사의 문항이 과거의 인적성 검사에서 적성 검사, 특히 적성 검사에서 다루고 있는 문항보다 전체적으로 그 양이 좀 길어지고 제공되는 정보도 많아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중요한 관점인데 그런 네. 점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전략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문제를 또 개발하시고 이것들을 소개를 해주시고 뭐 이런 역할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능력을 조합한 문제들이 많은 편인가요? 대표님 어때요? 초기에는 그 지문 하나에 한 가지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지문 하나를 가지고 뭐 지금처럼 뭐 의사소통, 뭐 조직이해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개를 평가하는 방식이 있고요. 지금처럼 하나의 문항에 이제 여러 개의 능력을 평가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연구원님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좀 더 유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하나의 능력만 보는 문제보다 복합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학생분들이 직업기초능력 평가를 준비를 하실 때 저희 NCS 공식 사이트에 준비하기 위한 일종의 그 자습서라고 할까요? 네. 그 학습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습 자료에는 단위 능력 요소별로의 어떤 준비 체제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것을 맞추어서 그 내용 자료를 통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복합된 형태에는 조금 약점을 보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이 공고문을 보고 한 말씀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극지연구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대표님, 극지연구소는 뭐다라고 하고 싶으세요?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네. 가치 있는 도전이다라고 저는 정의 내렸습니다. 가치 있는 도전이다. 네. 왜요? 사실 미래 지난번에 이제 뭐 해양과 관련된 바다가 미래라고 했는데 극지연구소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남극과 북극에 있는 자원 개발입니다. 자원 개발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익에 이제 이바지하는 건데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에 어떤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정의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곳이다.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극지연구소. 자, 연구원님의 한 말씀도 듣고 싶은데요. 네, 저는 극지연구소는 북극곰이다. 북극곰이다. 네. 재밌네요. 왜요? 네, 이제 아무래도 극지연구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환경 자체가 이제 북극도 있고요. 네. 북극에 살고 있는 이제 북극곰이 있는데 곰을 이렇게 저희가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단어가 이제 우직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극지연구소에서 연구기관으로서 또 연구 역량이라는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저는 후천적인 꾸준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북극곰과 같은 우직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북극곰을 꼽아봤습니다. 남극 펭귄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남극 펭귄을 소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극지연구소의 공고문 바탕으로 자세하게 NCS 채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해 주셨어요. 한국 HR 진단평가센터 이승철 대표님 그리고 한국행동과학연구소 김순호 연구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